뽕. 음. 자, 아까 그 우리 그거 단체 카톡방을 보면 내가 그거 연력학 강의를 하나 올린 걸 봤을 거거든요. 봤어요? 규빈아, 아까 우리 단체 카톡방 연력학 강의 올라온 거 봤어요? 잠깐 확인했어요. 봤죠? 그 뭐 때문이냐면 학교에서 이거 나눠줬다면서. 네. 이것 때문에 드린 거거든요. 규빈아, 이거 잘 풀었어요? 뒤에 한 문제 빼고 다 풀려 있긴 해. 뒤에 한 문제 빼고 다 풀었다고요? 혼자 푼건 아니. 그럼요? 그 친구랑. 앞에 친구랑요? 어떤 친구? 네? 어떻게 그렇게 좋은 친구 어디 있어요? 어. 이거 수업하시는 선생님이 친구랑 같이 둘이서 하라고 시키세요. 진짜로요? 근데 왜 얘는 못해요? 네? 왜 당신은 그걸 못해? 어? 이 규빈이는 친구랑 잘 했다는데 왜 당신이 이걸 잘 못해? 뭐라고요? 규빈아? 네. 앞으로 쟤를 보면 좀 데리고 다녀요. 네. 알겠죠? 좀 멀리서 보면 야 일로 와! 해. 알겠어요? 그럼 막 데리고 다녀. 알겠어요? 네. 데리고 다녀서 뭐 좀 머리발이 하잖아. 얘가 좀 가르쳐 주고. 알겠죠? 좀 가엾잖아. 얘가 지금 좀 막. 진짜. 당신 정도면 충분히 가여워. 뭘 하면 못 알아듣고 막 친구도 없고 막 환장하게 진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드린 건데 이게 내가 또 문제를 이게 내가 풀어서 또 사진 찍어 올려놓을게. 알겠죠? 올려놓을 테니까 이게 내가 설명을 좀 넣어가면서 풀이를 할 테니까 그걸 보고 좀 공부를 하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 우리가 공부를 약간 했어가지고 이제 다시 지금 하긴 시간이 좀 모자르니까 이건 내가 그렇게 할 테니 좀 살펴보라고. 알겠죠? 알겠어요? 앞으로 학교에서 보면 규빈 좀 따라다녀. 알겠죠? 규빈이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해. 진짜. 미쳐버려 진짜. 정말. 왜 쟤만 보면 이렇게 답답하냐. 그냥. 쟤만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 보는 것처럼 이렇게 답답하냐 마음이. 아주. 그러면 체형도 비슷하네. 하여튼 여하튼. 자, 보자. 요거는 우선 올려놓은 게 그 엔트로피 강의거든요. 엔트로피하고 연력학 제2법칙 강의니까 혹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여유가 될 때 좀 보고요. 우선적으로 내가 이걸 풀어서 올릴 테니까 한 며칠 후에 올릴 테니까 그걸 막판에 좀 보고 좀 정리를 좀 해요. 알겠죠? 자, 그럼 오늘은 아까 마저 했던 거 그거 살펴보도록 합시다. 뻐근한데. 어디 갔더라? 어디 갔더라? 어디 갔더라? 여기 있다. 자, 아까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 했었죠? 기억나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 잠깐 살펴보면 자, 10장에 6 상도표. 그래서 실험 장치가 있었는데 반드시 이렇게 닫힌 그릇 이어야 했고 외부 압력 조절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 그리고 압력 조절. 그래서 이때 이 안에다가 뭘 집어넣는다고 했었냐면
어떤 순물질을 넣는다고 했었죠? 기억나요? 그래서 어떤 순물질을 넣고 온도하고 압력을 변화시켜 가면서 이 안에 기체 상태, 액체 상태, 고체 상태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압력을 주고 온도를 가하고 열을 가하고 하면서 안이 고체가 되는지 액체가 되는지 기체가 되는지를 살펴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얻어놓은 실험 결과를 우리가 상도표라고 하는데, 자, 그 상도표에 대한 해석을 예를 들어 H2O 경우에 해본다고 하면, 자, H2 상도표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를 T라고 할 때 여기가 A, B, C. 자, 그럼 여기가 1기압이라고 할 때 여기가 0도 C, 100도 C, 여기가 218기압, 여기가 374도 C, 그리고 삼중점은 0.006기압, 0.01도 C 1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쪽은 얼음, 그 다음에 물, 수증기가 존재하는 온도 압력 조건이고, 이 시점을 중심으로 온도 압력이 이상이 되는 이 조건에서는 초임계 유체가 나타난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때 이 교선은 양쪽의 상태가 공존하는 영역이라고 했어요. 양쪽의 상태가 공존하는 온도 압력 조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쪽은 얼음과 수증기가 공존하는 거고요. 이 온도 압력 조건은 얼음과 물이 공존하는 거고요. 이 온도 압력 조건은 물과 수증기가 공존하는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성목 기억나죠? 이때 이것에 대해서 첫 번째 1, 바로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성목 기억나요? 그럼 그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의 결과가 뭐였어요? 바로 dp dt가 어떻게 표현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유도 과정을 아까 썼었죠. 그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 유도 과정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상목 아까 내가 써준 그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 유도 과정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외워야 돼요. 시험 문제에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을 증명해보라는 시험 문제가 굉장히 여러 번 나왔었어요. 알겠죠? 굉장히 여러 번.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줬던 이 기출문제집 한번 볼까요? 기출문제집? 내가 줬던 기출문제집 한번 꺼내봐요. 내가 줬던 기출문제집 꺼내보세요. 요거. 요거. 찾았어요? 찾았습니까? 이 기출문제집에 대해서 거기 보시면 그 여기 있을 거야. 거기 보시면은 요거 잘 보면 기출문제집에 보면 거기 그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에서 그 4페이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장부터 4페이지. 4페이지 찾았어요? 4페이지 찾았어요? 거기 보시면 9번 문제 있죠. 9번 문제 보시면 연홍이는
온도에 따른 다이클로르 메테인의 증기압을 측정한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추세선을 완성하였다. 찾았어요? 찾았어요? 상목 찾았어요? 아, 거기에 괄호 1. 다음은 온도와 증기압력의 관계에 대한 클라우지우스 클라페이롱식에 대한 유도 과정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 혹은 표현을 서술하시오. 이게 바로 뭐예요?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이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이거 유도 과정 이렇게 쓰라고 나온다고요. 지금 이건 빈칸 채워넣기인데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냐면 빈칸 채워넣기 대신에 뭐가 나와? 그냥 쭉 논술하라는 문제로도 나왔어요. 상호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외워야 된다. 알겠죠? 상호 알겠죠? 아, 왜 대답을 안 해? 왜 자꾸 물으면 대답을 안 해요?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내가 물으면 대답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왜 대답을 안 해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상목이. 근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선생님 자세히 설명 안 해주셨던 것 같은데. 다시 뭐라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 안 해주셨던 것 같은데. 작년에도 자세히 설명 안 했어요. 유형을 이렇게 할지 그냥 논술하라고 할지 그건 뭐 해마다 다르겠죠. 뭘 자세히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 프린트는 자세히 설명 안 했어요. 쪽에는 뭐 문제 어렵게 안 된다고 하면서. 그래요? 그래요? 자 봅시다. 어쨌건 자 그래서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의 결과가 어떻게 됐었죠? 바로 델타 SM 오버 델타 VM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었죠. 기억나요? 그래서 이 유동 과정까지를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여기서 이 곡선 TB 요걸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곡선 TB가 여기죠? 여기. 그럼 저 곡선 TB는 누구하고 누가 공존하는 거예요? 바로 썼던 것처럼 리퀴드와 솔리드가 보이다시피 공존하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액체하고 고체가 얼음하고 물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곡선 TB를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어는 점 혹은 녹는 점 곡선 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성공 알겠어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상평형을 한번 분석해 보고 싶은데 누구하고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H2O 솔리드와 H2O 리퀴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공존하는 거죠. 맞나요? 성모가 맞아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첫 번째 1 엔트로피 변화. 자, 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때 여기서 델타 SM은 자, 물리에서 델타의 의미는 항상 뭐예요? 물리에서 델타의 의미는 어디서 어디를 빼는 거예요? 항상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죠. 그죠? 그럼 반응식을 이렇게 잡으면 어디가 나중이고 어디가 처음이에요? 반응식을 이렇게 쓰면 무조건 어디가 나중이고 어디가 처음이에요. 이게 나중이고 이게 처음이잖아요. 반응식 상에선. 성공 오케이? 이상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SM, 자 M의 뜻은 뭐라고 했죠? 계속 일몰에 해당하는 거라고 했죠? 그것의 나중이 어디예요? 나중. 물. 그 다음 처음이 어디예요? 처음. 처음이 얼음.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에 대한 엔트로피 변화는 물의 일몰당 엔트로피에서 얼음의 일몰당 엔트로피를 빼준 걸 여기서의 일몰당 엔트로피 변화라고 가정을 하는 거라고요. 여기는 이 값이요. 그럼 이때 여기서 얘 부호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자, 물의 엔트로피가 더 커요, 얼음의 엔트로피가 더 어디가 더 커요? 상무 어디가 엔트로피가 더 커요? 이쪽이 더 크죠? 그럼 여기서 이걸 뺀 거니까 이건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겠네? 뭐 음수라고 그랬어요 지금? 규빈아 음수라고 했지? 쟤 음수라고 했지? 그죠? 규빈아 솔직히 해봐. 뭐라고 들었어 규빈아? 어? 음수라고 들었죠? 그죠? 그죠? 제대로 못 들었어요. 아, 심스러운데. 자, 그래서 하여튼 엔트로피 변화. 자, 그다음 엔트로피 변화 다음에 뭐 구해볼 거냐면요, 이 부피 변화. 자, 델타 Vm은 Vm. 자, 지금 반응식을 쓴 이 상태에서 어디가 나중이라고요? 어디가 나중이라고요? 물 빼기 Vm 어디가 처음이라고요? 얼음. 자, 그러면 상목씨 1몰의 부피는 부피 물이 더 커요, 얼음이 더 커요? 이거 틀리기만 해봐라. 뭐라고요? 맞아요? 진짜로? 얼음이 더 크죠? 잘했어요. 그래서 얼음은 물에 떠요, 물에 가라앉아요? 그래서 얼음은 물에 뜨죠? 물에 뜨죠? 그래서 사실은 이 얼음이 결국 밀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밀도가 더 작다는 얘기예요? 얼음의 밀도가 더 작다는 뜻이죠? 왜 물보다 얼음의 밀도가 더 작죠? 얼음의 밀도가 더 작은 이유가 뭐예요? 어? 왜 부피가 더 크냐고요? 밀도가 작으니까라고 해봐라. 어? 왜 얼음은 물보다 밀도가 더 작아요? 들었어요? 규빈아, 제발 좀 데리고 다니라니까. 규빈아 알겠죠? 오네가이시마스.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상목씨 앞으로 학교에서 규빈이 보기만 하면 계속 쫓아다니 알겠죠?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상목씨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규빈이 쫓아다니면서 물어봐야 알겠죠? 규빈아 밥 먹을 때는 숟가락을 어떻게 들어야 돼? 계속 다 물어봐 알겠어요? 상목씨 알겠어요? 대답을 안 하네 이제. 상목씨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자, 밀도가 작은 이유는 바로 수소결합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된다? 상평형 분석에서 바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 dP dT가 델타 SM 오버 델타 VM인데, 자 이거
엔트로피 부피예요, 알겠죠? dP dt는 SV야, 알겠지? 이거 거꾸로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거꾸로 하면 나가랴, 알겠지? 나가랴. 그러니까 유도 과정을 외워야 돼, 철저하게. 알겠죠? 그럼 이때 지금 분석한 바에 의하면 엔트로피는 그 부호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지금?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아, 지금 빨리 대답해. 플러스. 부피 변화는 얼마야?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나누는 값이 뭐야? 마이너스지? 알겠어요? 성공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요거 바로 주어져 있는 dP dt가 일종의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접선의 기울기라 본다면 여기에 있는 곡선 TB의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보시다시피 양수로 돼 있어요? 음수로 돼 있어요? 양수로 돼 있어요? 음수로 돼 있어요? 음수로 돼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워터의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아이스하고 사이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냐면 3 그런데 액체보다 고체상의 밀도가 더 큰 경우는 그때는 어떻게 생각해 주면 돼요? 압력, 온도에서 저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솔리드 영역이고 리퀴드 영역이고 가스 영역일 때 솔리드 리퀴드 영역이 어디가 더 솔리드가 더 고밀도가 되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됐어요? 지금 양수가 됐죠? 아까 워터는 이 녀석이 더 고밀도죠. 그럴 경우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되고 고체가 고밀도가 되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된다. 그거를 뭐로? 이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좋아. 상무가 잘 썼죠? 잘 썼어요? 안 썼다고요? 상무가 앞으로 필기에서 누구한테 검사 맡아야 되겠어요? 어? 상무가 저 앞으로 필기에서 누구한테 검사 맡아야 되겠어요? 어? 대답 안 하네? 어? 누구? 빨리 누구? 어? 누구한테 검사 맡아야 되겠어? 그러게 큐빈이 왜 모른 척해요? 어? 큐빈이 왜 자꾸 모르는 척해요? 지금? 왜 회피해요 지금 큐빈이? 어? 자 누구한테 검사 맡아야 되겠어요? 어? 아유 진짜 이거 아유 이게 진짜 아유 이러면 상복이 진짜 아유 그래 진짜 자 어서 쓰세요. 잘 썼죠? 큐빈 다 썼어요? 자, 빨리 써라. 아 우리 상목군 왜 이렇게 상목군만 생각하면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 걸까? 어?
뭐야, 어디 적는 거야 이거? 자, 빨리 써요, 빨리. 아, 왜 내가 속벽이 나가지고. 어? 아, 규빈이 잘 적었어요? 어디 규빈이 보자, 적은 거. 아니, 규빈이 이렇게 예쁘게 쓰는 거예요. 응? 참, 필기도 예쁘게 쓰네. 응? 좋아. 이거 필통 완전 귀엽다. 아니, 곰돌이 이거 얘 닮았는데요? 이거 봐, 당신 닮았지 이거? 딱 봐도 답답하게 생겼잖아. 당신이랑 똑같네. 아니, 뭐가 아니야. 아유, 진짜. 아유, 야, 얘는 너 곰탱이네, 케어베어. 곰탱이 아주. 예쁜데요? 근데 얘를 닮았어. 그럴 순 없어요? 네? 그럴 순 없어요? 닮았는데? 얘 답답하게 생겼잖아, 얘가. 뚱하게 생겼잖아, 얘가 지금. 정말. 자, 그 다음. 자, 보자. 자, 그 다음, 여기 중간에 지운다. 지운다잉. 줄게요. 8. 그 다음, 3. T, 곡선 TC 분석을 하겠습니다. 곡선 TC 분석을 하겠습니다. 상모가 TC에서는 누구하고 누가 공존하죠? TC는 누구하고 누가 공존해요? 바로 물하고 누구? 물하고 수증기가 공존하고 있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그 상평형 반응식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바로 H2O 리퀴드와 H2O 가스 요 사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자, 이때 꼭 기억하세요. 상평형 조건에서 항상 만족하는 관계식이 있습니다. 상평형 조건에서 항상 만족하는 관계식. 상모가 봐봐. 항상 만족하는 거니까 예외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이런 건 시험에 잘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시험에 억수로 많이 나온다고. 꼭 외워야 돼. 요 연력학 문제풀이 있죠. 요거 여기에 5문제 정도가 이걸 이용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무조건 외워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이유가 있겠지. 근데 그걸 하기에는 지금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외워. 알겠죠? 상모가 이거 어떻게 하라고? 지금 내 써주는 거 뭐 하라고? 외워. 알겠지? 외워. 자, 그 관계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델타 GM은 델타 HM 빼기 T 델타 SM 이 0입니다. 0입니다. 아이고. 저 관계식을 반드시 외워야 돼.
성공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이거 어떻게 하라고? 외워야 돼. 어디서? 상평형에서. 그러면 이 수식으로부터 우리는 얘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 바로 델타 SM을 뭐로? T분의 델타 HM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됐어요? 이때 아까 얘기했듯이 요 M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M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몰러라고 했죠. 몰러의 줄임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몰을 뜻하는 형용사 몰러의 줄임말이고, 이때 얘를 뭐라고 쓰냐면 관습적으로 T 델타 H BAP라고 써요. 그래서 이때 얘를 이 경우 관습적으로 이걸 증발 엔탈피 변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증발이냐면 액체가 기체가 되는 평형이니까 그걸 관습적으로 증발이라고 관습적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엔탈피인데 하필 또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니까 그냥 증발이라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상목 씨 오케이?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세 번째 3 부피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부피 변화가 뭐냐면 델타 VM인데 VM에서 어디서 어디를 빼야 돼요? 어디서 어디를 빼야 돼요? 어디서 어디를 빼야 돼요? 그렇지. 자, 반응식이 이거잖아요. 항상 얘기했듯이 델타라고 하는 건 나중에서 처음을 빼라고 했죠. 나중에서 처음. 그러면 얘는 1몰의 부피인데 나중이 누구예요? 바로 가스의 나중 부피고요. 그리고 처음이 뭐냐면은 리퀴드의 부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인 기체에서 처음인 액체의 부피를 빼준 거. 그게 바로 부피 변화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상목 씨 알겠어? 이때 여기서 어떤 근사를 하냐면 여기서 자 어디까지나 무슨 표시? 근사 표시 근사. 근사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해주냐면 바로 봐. 짜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액체 상태의 부피를 무시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무시합니다. 그럼 왜 쟤를 무시하느냐?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 VM 가스 리퀴드 자 어디까지나 둘의 액체 상태하고 기체 상태의 몰수는 같아요 달라요? 지금 액체 상태 기체 상태 몰수는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닷물 전체 부피하고 0.0001g 기체의 부피하고 당연히 어디가 더 커? 바닷물 전체 부피가 더 커. 알겠어요? 그러니까 질량이 다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질량이나 몰수를 고정하고 이때 기체에 대한 액체의 부피비가 대략 어느 정도냐면 대략 10의 마이너스 4승에서
10의 마이너스 3승 요 사이 왔다 갔다 해. 알겠죠? 그러니까 이 기체의 부피에 비해서 액체의 부피가 한 1000분의 1, 만분의 1 된다는 얘기지. 상무씨 알겠어요? 얘를 탁 무시하는 거야.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지? 그래서 1, 2, 3, 4. 자, 4는 이제 제목을 비워놓고 자, 얘가 dp, dt 한 다음에 델타 SM 오버 델타 VM인데 요 수식만을 뭐라고 불러? 요 수식만을. 이 수식만을 뭐라고 불러? 이 수식을 뭐라고 불러?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이라고 한다고. 알겠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얘를 근사적으로 무슨 적으로? 근사적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는 거예요. T분의 델타 H 베이퍼리제이션 VM gas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부피 부분은 기체만의 부피로 근사적으로 바꾸어주고 엔트로피 부분은 엔탈피를 이렇게 온도로 나눈 것으로 표현을 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무씨 알겠어요? 이때 여기서 또 이렇게 해줍니다. 또 어디까지나 근사적으로 해요. 근사적으로 어떻게 바꾸냐면 요거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P분의 RT니까 이렇게 T 하고 RT분의 P 얘를 요렇게 바꾸어 줍니다. 맞지? 계산. 저렇게 바꾸어 줍니다. 즉 여기에 있는 부피를 RT분의 P로 바꾸어 줍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무슨 근거로? 큐비나 무슨 근거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왜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왜 쟤를 저렇게 바꿀 수 있죠? 상목씨, 왜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왜 쟤를 저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응? 상목, 왜 저렇게 바꿀 수 있어요? 왜 저렇게 바꿀 수 있을까? 응? 모르겠어요? 규빈아 왜 저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렇지. 바로 뭐냐면 증기가 이상기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1몰이라고 가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부피는 1몰의 부피로만 계속 수식이 유도가 되는 거예요.
부피의 그 기체의 몰수가 1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식은 1몰 기준으로 계속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몰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잠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써보면 이상기체 상태 방식이 어떻게 돼요? 상모가 불러봐. PV는 nRTG 맞아요? 그럼 이거로부터 우리는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아요? 이때 이걸 뭐라고 해? 이걸 VM이라고 하잖아. 그럼 VM은 P분의 RT인 거야. 그래서 VM을 P분의 RT라고 쓴 거라고. 알겠어요? 근데 이게 왜 근사적일까요? 왜 이상기체라고 가정하는 게 왜 근사적일까요? 왜 이상기체라고 근사하는 게 왜 근사적일까요? 가정하는 게 왜 근사해요? 지금 주어져 있는 기체는 실제 기체잖아요. 실제 물질이잖아요. 실제 존재하는 물질이니까 이상기체 아니에요. 이상기체 아니니까 이상기체로 가정하는 게 근사적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또한 근사적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때 얘를 수식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이렇게. 압력 여기 있죠? 압력 여기 있죠? 그럼 압력을 저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P분의 1 D 어떻게 바꾸냐면 P분의 1에 dP 이렇게 바꾸고요. 자, 근사적이긴 하지만 여기선 또 어떻게 된다? R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 T 제곱한 다음에 DT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습니까? 규변 알겠죠? 규변 이해했어요? 그래서 T제곱은 곱해주고 DT는 이쪽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압력이라고 하는 거 반대로 옮겨서 압력의 역수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참고하겠죠? 그러면 이때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요 줄게요. 요 지워도 되겠어요? 이상기체 방정식은? 지울게요. 그럼 여기 또 지우고. 자, 이거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바로 자, 인티그럴 P1에서 P2까지 P의 역수를 압력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은 결국 T1에서 T2까지 델타 H 베이퍼리제이션 곱하기 R T제곱을 T에 대해 적분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온도 T1일 때 압력을 P1, 온도 T2일 때 압력을 P2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적분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상관하겠어요? 그리고 이때 어디까지나 근사예요, 근사. 그리고 마지막 과정, 요 근사 과정에 우리는 어떤 가정을 해주냐면 요런 근사를 해줘요. 자, 저런 근사를 해준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런 근사를 해준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엔탈피죠, 엔탈피. 이 엔탈피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일정한 상수면 적분기호 바깥쪽으로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건데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거는 실제로는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약간 변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정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약간 변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약간 변하지만 그 변화가 크다 작다? 그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엔탈피를 적분기호 바깥쪽으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근사하는 과정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근사를 할까요? 계산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건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x분의 1 적분하면 뭐 나와요? x분의 1 적분하면 로그 x 나오잖아요. 로그 x. 로그 x를 p1에서 p2까지 정적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적분하면 뭐 이 정적분하면 뭐 나겠어요? 바로 로그 p1에서 p2.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 얘는 저 앞에 R분의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 요거 상수로 붙고 그 다음 기억하는 건 모르겠는데 X의 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뭐 나와요? X 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뭐 나와요? 정적분하면 X 제곱분의 1을 부정적분하면 뭐 나와요? 바로 마이너스 X분의 1 나오죠? 이건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내가 설명할 수 없지?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거 아니야. 상무씨 이 정도 수학은 하죠? 그때 온도가 어디서 어디로? T1에서 T2까지 변해. 그러면 얘를 다시 정리하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 곱하기 T2 빼기 1 T1 빼기 1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말이지. 알겠어요? 이 최종 결과를 뭐라고 부른다? 그 유명한 클라우지우스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이라고 해요. 이게 그 유명한 클라우지우스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입니다. 아시겠죠? 규민이 나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됐죠? 그래서 지금 교재에 의하면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을 유도하는 것도 외워야 되고요. 클라우지우스 클라페이롱 식을 유도하는 것도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상무 알겠죠? 됐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학교 시험엔 무조건 이 문제가 나옵니다. 학교 시험엔 무조건 이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 비슷한 문제가 예전 중간고사 예전 1학년 1학기 기말에 나왔었는데 그때 이 비슷한 문제를 규빈이가 실수하면서 규빈이가 내 수업을 안 듣게 됐죠. 규빈 안녕. 그래서 규빈이가 그 문제 틀린 다음에 규빈이가 안 나오더라고요. 규빈 알겠어요? 기억나요? 규빈이 어떤 문제 나한테 물었었는데 내가 얘기해 주니까 그렇게 써야 돼요 했던 문제 있었던 거 기억나요? 그리고 나서 규빈이는 한동안 안 오더만. 바로 이 문제예요. 규빈이가 실수했던 타입의 문제. 내용이 같은 건 아닌데 계산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규빈 알겠죠? 그럼 규빈아 이번 시험에 예제이 이거 나오고 있어 안 나오고 있어요? 무조건 나옵니다. 알겠죠? 그럼 예제이 어떻게 푸느냐. 자 봅시다. 상무씨 빨리 적어. 이거 빨리 적어. 그럼 규빈아 이제 내가 얘기해 줄 테니 이번 시험은 못 쳐도 다시 오는 거다. 알겠죠? 내가 얘기해 줬다. 규빈 알겠어요? 이번 시험도 못 치면 안 올 거죠? 이번 시험 못 치면 또 안 올 거죠? 내가 얘기 다 해줬는데 당신은 좀 시험 좀 잘 쳐봐. 공부 좀 열심히 좀 해봐. 아유 진짜 좀 모르겠으면 저 규빈이한테 얘기 좀 하고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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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난 건 아니죠? 화났어요? 어? 아니요. 저기 뭘 잘한 게 있다고 화가 나요, 자기가 지금.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정말. 또 장난치는 거 봐. 선생님 얘기하는데. 진짜. 내가 뭐 얘기하면 듣지도 않고, 장난만 치고. 아휴, 정말. 자, 다 적었죠? 적었죠? 자, 그러면 우선은 요 식을 유도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왠지 모르겠지만 이게 경남과학고, 창원과학고는 이걸 유도하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되게 자주 나왔어요. 다른 그 영재학교에서는 이거 안 내거든요. 한과형에서도 뭐 광주나 대전 이런 데서 이거 유도하는 거 안 나오는데 꼭 경남하고 창원만 이걸 유도하는 과정이 나오니까 알아두도록 하시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지운다. 지운다. 에잇. 자, 그러면 관련 연습 문제. 연습 문제. 25도씨에서 자, 잘 보세요. 이거 물의 증기압은 얼마? 23.8토르. 그리고 증발열은 43.9 kJ/몰이래요. 일때 50도에서 증기압은 얼마겠느냐. 그리고 이때 기체상수는 8.3145 줄 켈빈 역수 몰의 역수랍니다. 자, 그럼 이때 저 증기압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어요? 자,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바로 봐. 우선 첫 번째 1. 데이터의 정리. 자, 온도와 증기압. 이렇게 볼까? 증기압과 온도를 데이터를 좀 정리하면 25도씨일 때 그때 증기압이 이렇게 쓰자. 25도씨일 때 증기압이 23.8토르라고 했죠. 맞아요? 그런데 50도일 때 그때 증기압이 뭐냐? 이걸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3구가 맞아요? 그럼 이걸 편의상 어떻게 정할 수 있냐면 이렇게 정하면 되죠. 얘가 온도 T1이에요. 그리고 얘가 그때의 증기압 P1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얘는 온도 T2가 되는 거고요. 얘는 그때의 증기압 P2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맞죠? 성우씨 알겠어요? 그리고 이때 여기서 증발열이라고 돼 있는 43.9 kJ/몰을 여기 나와 있는 정보 중 누구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43.9 kJ/몰이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 누구예요? 누구였어요? 성목씨.
저기서 저 43.9kJ모를 여기서 누구라고 정하면 되겠어요? 뭐예요? 응? 규빈 뭐예요? 저런 만약에 증발열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사실은 그거에 관련된 백그라운드 연력학이 있지만 다 됐고 그냥 증발열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수식에서 누구라고 생각해야 돼? 무조건 그냥 누구예요? 뭐예요? 바로 델타 H 베이퍼리제이션을 증발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부가 알겠니? 알겠어요? 오케이, 됐다. 그럼 이때 어떻게 되겠어요? 수식을 적용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지울게요. 네, 지운다. 8 자, 그럼 여기에서 뭘 적용한다? 클라우지우스 클라페이롱 이퀘이션을 적용해보자. 그 클라우지우스 클라페이롱 이퀘이션 수식이 어떻게 돼요? 바로 로그 P1분의 P2는 마이너스 델타 H 베이퍼리제이션 분의 기체상수 T21 빼기 요렇게 맞죠? 맞아요? 규빈아 맞아요? 그럼 저 수식에다 넣는 거예요. 넣는 거야. 자, 근데 이때 저번 1학년 기말고사 때 저렇게 비슷하게 생긴 수식 중에 아레니우스의 속도상수식이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제 생김이 비슷해요. 그래서 개념은 다르지만 계산하는 어떤 과정이 비슷한데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자연과학 계산은 숫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단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상목 자연과학 계산은 숫자가 중요해요? 단위가 중요해요? 단위가 훨씬 중요하죠. 단위를 잘 생각해서 계산해야 된다고. 기분 나겠죠? 예를 들면 어제 그제 했던 것 중에 이것도 이번 시험에 꼭 나오거든요. 이거 계산할 때 뭐 조심했어야 되죠? 이거 조심할 때 여기서도 단위를 조심해야 된다고 했었죠. 이 단위를 그램포몰로 넣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램포몰로 넣으면 안 되고 뭐로 바꿔야 되죠? 킬로그램포몰로 넣었어야 되죠.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3승 넣어주고. 아, 기억나요, 안 나요? 규빈 안 나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리고 R 뭐 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0.08이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왜 0.08이 넣으면 안 돼요? 단위 때문에, 알겠어요? 미터 퍼 세컨으로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줄 단위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 8.32를 넣어야 줄 단위가 나오고 그 줄 들어갔을 때 미터 퍼 세컨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자연과학 계산에서는 단위가 중요하다고. 규빈 알겠죠? 알겠어요? 그 단위를 잘못 써가지고 규빈이가 학원 끄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규빈아? 아, 저번에 그랬잖아요, 저번 시간에 저번에 학원 안 나왔었잖아요. 맞죠? 그 안 나왔을 때 이거 틀리고 열받아가지고 안 나온 거 아니에요. 내가 다 알아. 그게 맞죠?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는 이거 계산 실수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하면 안 되겠죠? 알겠어요? 당신은 계산 실수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지? 그럼 누구 쫓아다녀야 돼? 아니 내가 지금 뭐 둘이 결혼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좀 배우라고. 인간아. 아유 정말. 성모가 알겠죠? 응? 성모 진짜. 저 규빈아
저기 제가 자꾸 쫓아와서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가르쳐 줄 거야, 안 가르쳐 줄 거야? 안 가르쳐 줘요?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 그래. 규빈이가 훨씬 누나다. 어? 아유, 저 상목이 진짜. 자, 봅시다. 자, 그럼 여기다가 숫자를 넣는다. 상목. 잘 봐라. P2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P2에다 그냥 그대로 넣어. 어떻게 해? 로그 한 다음에 P2. 그 다음 P1은 뭐지? P1은 23.8이지. 23.8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23.8 토를 하고 그대로 써. 알겠죠? 그대로 써. 그런 다음 로그 한 다음 마이너스. 자, 델타 H 얼마예요? 상모가 델타 H 얼마예요? 델타 H 얼마예요? 얼마냐고? 43.9지. 나누기 기체상수는 값이 얼마예요? 8.3145지. 맞아요? 근데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숫자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단위. 그럼 8.3145는 단위가 뭐예요? 단위 뭐예요? 줄, 켈빈 역수, 몰의 역수라고요. 알겠죠? 이때 43.9는 규빈아 여기서 실수했을 거야. 43.9는 단위가 뭐예요? 단위가 뭐냐면 킬로줄 퍼 몰이지. 이거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이거 계산할 때는 여기 줄 있잖아. 똑같이 줄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저기서의 킬로를 뭘로 만들어줘야 되겠어? 10의 3승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알겠어요? 저거 빼먹으면 계산 어떻게 되겠어요? 저거 빼먹으면 계산 와장창 틀린다고. 알겠죠? 기분 알겠죠? 그러면 이때 곱하기 T2가 뭐예요? T2가 있어. T2가 있어. T2가 이 50도지. 그럼 50도를 여기 50도라고 넣으면 돼, 안 돼? 뭐로 바꿔야 돼? 켈빈으로 바꿔야 되지. 50도는 켈빈으로 바꾸면 몇 켈빈이야? 바로 323 켈빈이지. 분의 역수 빼기 T1은 뭐예요? 25도씨면 몇 켈빈이에요? 298 켈빈이겠죠? 맞아요? 성모가 맞아요? 맞죠? 그럼 이때 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얘를 계산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봅시다. 43.9 곱하기 10의 3승 8.3145 오버 곱하기 323 곱하기 298 한 다음에 25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상호 알겠어요? 응? 알겠죠? 규빈 알겠어요? 그럼 잘 봐. 이거 통분하면 이렇게 되잖아. 통분하면 이렇게 되지. 그 다음 통분한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가니까 298 빼기 323이니까 마이너스 25잖아.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지. 그럼 플러스가 되면서 25. 지금 대단한 사칙연산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야. 알겠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시키면 무조건 이거 실수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지금 가르치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 당연히 스스로 해야 되는 거를 이 가르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리고 이때 잘 봐. 잘 봐. 이때 잘 봐. 자, 줄 어떻게 돼? 상부 어떻게 돼? 줄 어떻게 돼? 줄. 약분. 알겠어요? 그 다음 큐빈이 보세요. 몰 어떻게 돼? 약분. 그 다음 켈빈 역수 있지? 어떻게 되겠어요? 약분. 그래서 여기는 자 10의 3승 조심해야 되겠어요. 조심. 요거 넣어주는 거 이거 나가리 되면 이제 끝장이. 이거 없으면 모든 계산 나가리야. 알겠어요? 상호 알겠죠? 보시다시피 요 수식에는 단이 있어 없어? 정확한 무단인 거야. 왜 얘는 무단이어야 하느냐? 로그가 있기 때문이지. 로그가 들어있는 물리량은 무조건 무단위가 나와야 돼. 계산을 했을 때. 알겠어요? 단위가 만약에 살아남았어? 계산 무조건 틀린 거야. 알겠죠? 자, 상목 이거 계산기로 계산해. 시작! 계산해 빨리. 얼마야? 계산기로 계산해. 얼마야? 얼마 나와? 저걸 계산해. 큐빈이도 계산해. 아, 죽을 것 같아. 아우, 뻑세. 규빈아 얼마 나와요? 90 얼마야? 93.788. 93.788이요? 그렇게 크게 나와요? 그렇게 크게 나와요? 그 정도 나오나? 아, 몰라. 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10의 3승 아니 처음 93.788 뭐 그럴 수도 있겠다만 어? 얼마 나와요? 11이요? 11 정도라고요? 아니, 계산기 줘봐. 보자. 아, 이걸 바로 구했다고요? x를 놓고 방정식을 풀었군요. 아, 보자. 43.9, 10의 3승, 8.31, 25, 325. 맞아. 예, 자, 잘했어요. 아, 방정식을 바로 풀었다고요? 아, 방정식을 풀었다고요? 좋아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상목 씨 이것만 따로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이것만 따로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고요? 이것만 계산하면요. 얼마냐고? 아, P2 바로 구했다고요? 아, 바로 구했다고요? 예. 그래서 그래 하자. 그럼 얼마 나온다고? 얼마 나온다고 해서? 엔터. 이거 엔터 어떤 거야? 이거 계산기가 달라가지고 엔터 어떻게 누르는 거야? 이거 방정식 한다네. 아, 캘큘러 이렇게 해서 나오면 93.78. 93.78. 알겠죠? 단위는 뭐겠어요? 단위는 뭐겠어요? 토르가 그대로 나와야. 왜 단위가 토르가 나와야 되겠어요? 그래야 무단위가 될 테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요 계산 조심해야 되는 거 알겠지? 규민 알겠어요? 상무 씨도 알겠어요? 오케이 됐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건 됐고요.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오우.